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오늘은 CXL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시장에서 CXL이 다시 시장이 푹 떠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출렁출렁 했는데 어떠한 특징 또 과거와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 CXL이 시장에 나타나는가? 그리고 누가 수혜주인가? 크게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한번 보고 정말 우리가 추격 매수해서 살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버려야 될 종목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CXL 수혜주 찾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왜 갑자기 CXL을 삼성이 들고 나왔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네. HBM4 개발 완료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닌가. 제가 봐서는 6월 정도면 콜 테스트가 거의 통과되고 12단 쪽으로 자기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거 수율이 한 50%는 이상 50%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들은 예상을 하죠. 엔비디아가 천안에 후공정을 보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들리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삼성이 뭔가 HBM도 이제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이걸로 하면 또 항상 추격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파 전략을 구사를 해서 시장에 뭔가 리더의 모습으로 리딩을 해가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HBM 후발 주자에서 게임 체인저로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시장이 드디어 형성 중에 있다. 오호, CXL 시장을 지금 가더라도 초기 단계이지만 충분히 시장에 형성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가소성, 가격 대비 효율이 높은 그러한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혹시 이렇게 삼성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로 CXL을 들고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CXL에는 어떤 기술이 이렇게 매료가 되는가? 대체 CXL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걸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XL은 HBM의 단점 보완이 가능하고 대체할 수 있는 메모리 기술이다. 이건 삼성의 주장인 것 같아요. 생성형 AI용의 데이터 소화도 가능하다. 오케이. 인텔의 재무이기로 상용화가 늦어졌는데 인텔이 CPU를 2.0 버전까지 만들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관련 시장의 전망은 밝다. 네. 삼성은 지난 10년간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꾸준히 이걸 포기하지 않고 시장을 형성해왔다. HBM도 초기에는 그랬죠. 네, 삼성은 버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이걸 버리지 않고 꾸준히 가져오면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삼성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관련 경쟁을 준비 중에 있다. 아하, 하이닉스도 과거 경험이 있죠. HBM을 했던 경험. 이게 꼭 돈이 될까? 이런 의문이 붙었던 종목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혹시 이게 돈이 됐을 때 자기도 추격할 수 있고 또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CXL 기술에 대해서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상하게 딥시크가 시장에 들어온 이후 가소성, 비용을 줄이고 뭔가 너무 많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CXL 시장이 초기 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CXL 기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CXL은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시장이 28년 약 150억 달러로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기업들은 CX 기술에 대한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 선두에 나서지 못하고 시장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었다. 당연히 여기에 투자했다가 리스크가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개화도 되지 않았는데 HBM 초기 단계도 이랬다는 거죠. 시장에서 CXL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불분명하고 CXL이 HBM을 넘어설 정도 영향력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게 현재까지 모습이죠. 그러면 일단 CXL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삼성의 입장이죠. 글로벌 시장 전망업체 올 인텔리전스는 2022년 170만 달러, 약 22억 규모였던 CXL 시장이 28년에는
15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떨어지면 HBM 수준만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죠. 세부적으로 올해 서버형 CPU용 CXL 2.0 비중이 42% 확대되면서 지난해 11%보다 약 31%포인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 비중, CXL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1.0, 2.0, 3.0 뒤에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6년에는 CXL 3.0 기반의 서버용 CPU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로 CXL 2.0 시대 41%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 시대가 지금인데 내년 정도 되면 3.0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CXL을 시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세대는 2019년이었죠. 네, 2019년 CXL 1.0 버전은 PCIe 5.0 기반으로 하고 메모리 풀링을 지원하지 않았다. 여러 서버가 하나의 CXL의 메모리를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 2020년에 2세대가 들어가고 지금 2세대에 들어가 있는데 PCIe 슬롯을 활용한 메모리 확장과 여러 개의 서버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개의 서버가 하나의 메모리를 1세대는 공유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3세대에 쓰는 CXL 3세대는 뭐냐? CXL 3.0 2022년인데 PCIe 6.0 기반으로 전성 대역폭이 2배가 증가하였고 CPU, GPU, DPU, FPGA 등의 모든 장치가 메모리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시대가 변화됐다는 거죠. 기술이 변화됐다는 거죠. 3세대는 CPU, GPU, DPU, FPGA 모든 장치가 서로 메모리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 이렇게 기술이 된 게 3세대죠. 이 3세대가 내년에는 시장의 50%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150달러까지 형성이 될 것이다.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CXL이 다시 시장에 이제 툭 튀어나왔는데 삼성은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인터뷰에서 무슨 내용을 말했느냐, 발표 내용은 대체 뭐냐, 그 내용 기사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석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은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 CXL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열고 올 하반기부터 CXL 기반의 D램인 CMM-D를 시장이 열릴 것이다. 여기에 맞춰 시장도 준비하고 있다. CMM-D, CXL 메모리 모듈 D램의 약자인 거죠. 실제 양산은 연내 시작할 계획이다. 생각보다 빠른 거죠. 여기에 적용되는 반도체는 1Y D램. 1Y D램은 살짝 후진 건데, X, Y, Z, Y면은 이제 지금 Z까지 왔는데, Y면은 좀 후진 거죠. 가장 최신 세대가 1B 10나노급 6세대에 비교해서 레거시 메모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걸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겠죠. 최상무는 금년 256GB CMM-D 2.0 양산을 시작하고 2.0 지금 CXL 2.2세대가 지금 대세 같아요. CXL 3.1 버전과 풀링 기술이 지원되는 2028년 정도가 되면 CXL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이다. 28년에 개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앞에도 28년에 150억 달러까지 커진다고 하는 거죠. 이번 CXL 2.0 DRAM은 고용량 구형 및 즉시 사용에 용이한 1Y DRAM을 채용했다. 무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향후에는 탑재 DRAM도 바꿀 수 있다. 아주 어드밴스된 최신 버전으로. CMM-D는 CXL이라는 차세대 컴퓨터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D램이다. 어떤 D램이냐? CPU, GPU, 스토리지 등의 다양한 장치를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기술 이름도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AI 시대를 이끌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기술로 CXL DRAM을 주목한 이유는 바로 확장성에 있다. 확장성.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최상부는 HBM이 고속도로라면 CXL은 원형교차로다. 중요한 표현을 했네요. CXL은 용량 확장에 독보적이다. 네, 원형교차로이고 용량 확장에 독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기존 서버 시스템에서 CPU당 꽂을 수 있는 D램의 모듈은 오직 16개, 최대 8TB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에 CXS 기술을 접목하면 추가 증설 없이도 기존 스토리지를 장착하는 부위에 끼워서 편리하게 용량을 늘릴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최상무는 현재 기준으로 CMM-D램 4개나 8개씩 그 이상을 꽂을 수도 있으며 삼성전자가 올해 양산을 시작하는 256GB CMM-D램을 활용하면 1TB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 도로 한가운데 교통섬을 중심으로 사방, 도로가 뻗쳐나가는 것처럼 CXL 기술을 사용하면 무한하게 도로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용량 확장이 가능하는 거죠. 최근 AI 산업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량은 폭증하는데 메모리 용량 확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삼성전자는 바로 CMM-D램, 이 CXL 기술을 가지고 나왔다. 특히 기존 메인 D램과 공존하면서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어 AI, 머신러닝 등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다.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으로 서버 운영비도 준다는 거죠.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으로 서버 운영비 절감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선 CXL은 아직 기술 개발 초기 단계다. 이에 따라서 관련 하드웨어 메모리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최상무는 CMM-D 관련 시장이 준비되는 2028년 시장이 되면 개할 것이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키 스티커블을 그릴 것이다. 삼성전자 현재 메모리 업체 중 유일하게 CXL 컨소시엄 2사의 멤버로 기술 고도화와 표준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주 10개 이상, 아시아의 30개 이상, 유럽의 5개 이상 업체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신기술을 검증을 하고 있다. 최상무는 삼성전자는 어느 누구나 더 많은 고객과 더 많은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궁합을 맞출 자신이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HBM에 충격을 먹고 뭔가 조금씩 변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CXL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랜드는 비휘발성이죠. 기억을 해서 날아가지 않고 기억을 유지하는 게 랜드인데 D램의 종류에서 D램은 휘발성이다. 오늘날 기억장치인 메모리 칩은 PC나 서버에 부착하고 슬롯을 이용한다. 슬롯이라는 것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 슬롯, 우리 소켓과 같은 거죠. 백열등으로 따지면 슬롯은 소켓과 같아. 슬롯이 없으면 모든 부품을 메인보드에게 직접 납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납땜을 해버리면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따라서 백열등처럼 소켓이 많아야 많은 백열등을 꽂을 수 있는 것처럼 슬롯이 많아야 더 많은 칩을 부착할 수 있다. 슬롯이 많아야 더 많은 칩을 부착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메인보드 기판의 PCI 슬롯인데 이 슬롯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PCI 슬롯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슬롯의 종류는 칩에 따라서 슬롯도 달라졌는데 DIMM 슬롯과 PCIe 슬롯 두 종류가 있다. DIMM 슬롯은 Dual in Memory 모듈을 약자로 메모리 모듈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다. D램 슬롯은 중앙 처리 장치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슬롯을 이야기하죠. 슬롯 개수에 제한이 있어서 통상 16개까지 지원이 된다. 메인보드 하나에 16개 정도 꽂을 수 있는 거죠. 슬롯이 가득 차면 추가적인 메모리 확장이 불가하다. 그러려면 메모리 확장 위해서는 DIMM 슬롯을 이용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DIMM 슬롯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PCIe 슬롯을 이용을 하는 거죠. D램의 메모리 확장을 위해서는 D램 슬롯은 마치 주차장에 마련된 지정 주차 공간과 같다는 거죠.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PCIe 슬롯은 그래픽 카드, SSD, 네트워크 카드 등을 장착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슬롯이 메인보드에 메인 D램이 들어가는 슬롯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부속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꽂을 수 있는 슬롯이 PCIe 슬롯이라는 거죠.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Slot. PCI 슬롯은 마치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할 필요 없이 확장할 수 있는 임시 주차 공간과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PCI 슬롯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늘리면서
여기를 확장시키면서 슬롯을 꽂으면서 메모리 슬롯을 여기다 꽂으면서 메모리를 확장하는 기술이 CXL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CXL 기술을 이해하려면 PCIe라는 단어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PCIe라는 것은 주 메모리에 GPU, SSD, 네트워크 카드, 그래픽 카드가 GPU죠. 네트워크 카드 NIC라는 이런 카드를 꽂을 또 그러한 이 브레인 슬롯이 필요한데 이것을 PCI라고 부른다. 이것도 다 규격이 있죠. 그래서 지금 6.0까지 나오는데 이 규격, 높이, 길이 이런 것들 다 정해져야 표준화되어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PCI를 이용한다. 속도가 느린 임시주차장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면 메모리 확장이 가능한 게 CXL의 기본 아이디어라는 거죠. 자, 이처럼 PCI를 이용한 PCI 슬롯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확장하려고 하면은 뭔가 기술적 변화, 바로 꽂으면 안 되죠. 기술적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는 이를 가능해주는 기술이 바로 CXL이다. 컴퓨터 내부 부품 간의 정보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 기술로 해석할 수 있다. CXL 기반으로 DRAM을 설계한다면 PCI 슬롯을 활용하면서도 DRAM처럼 이용할 수 있어 미래의 혁명적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첫째, 더 짧은 대기 시간 레이턴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설계 기술이 필요하고, 더 짧은 대기 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속도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PCI 슬롯은 속도가 느리다고 이야기했죠. PCI 슬롯이 DRAM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CXL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여기는 원래 DRAM을 꽂는 게 아니라 주변 장치를 꽂는 슬롯이기 때문에 DRAM과의 연동할 수 있게 해주는, DRAM을 꽂았을 때 이것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설계가 필요하다. DRAM처럼 작동할 수 있는 CXL 메모리 모듈 등이 개발이 필요하다. 삼성이 이러한 장치를 개발해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중앙 처리 장치에도 DRAM이 있고, 그래픽 처리 장치에도 DRAM이 있고, 저장 장치에도 DRAM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각각으로 얘는 좀 많이 사용하고 얘는 적게 사용하고 각각 DRAM의 사용 용량이 다른데, 이 사용하지 않는 용량을 한때 묶어서 뭔가 컨트롤러, 시스템적으로, 프로토콜적으로,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서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DRAM의 용량을 사용한다면 크게 증설하지 않아도 DRAM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통합 운영을 한다. 그래서 CXL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다양한 그러한 AI 기기 내에 다양한 반도체를 통합해서 사용하다. 이게 이제 CXL의 기본 생각인 거죠. 그래서 CXL도 버전인데 1세대 버전은 CXL 1.0은 한 개의 CPU와 한 개의 CXL 메모리가 짝을 이루는 거 1:1 정도. 그 다음에 버전 2는 다수의 CPU 메모리가 메모리 풀에 연결되는 형태. 하지만 각 CPU의 메모리 풀로 연결된 통로가 이렇게 각각 하나였다는 거죠. 메모리 풀에 할당된 메모리만 사용할 수 있다. 제3세대는 뭐냐? CPU 풀과 하나로 풀로 만들고 이것을 CXL 스위치를 통해서 CXL 메모리를 이용한 하나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거. 모든 자원을 공유가 가능한 게 버전 3, CXL 버전 3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인텔이 CXL CPU Xeon 6 P-코어를 출시를 해줬다. 이게 늦어가지고 CXL 기술이 늦어진 거죠.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인텔이 서버용 CPU 제품인 Xeon 6 P-코어를 출시한 게 CXL 메모리에게 개화의 계기가 됐다. 이 CPU가 CXL 2.0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죠. AMD 역시 AI 서버용 CPU EPYC 5세대 제품을 공개했는데 이 CPU 역시 CXL 2.0을 지원한다. 코드네임은 튜린이죠. 튜린과 Xeon 6 P-코어. 이렇게 CPU가 CXL 기술에 맞게 다시 새로운 기술을 제공해줘야 CXL의 발전이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 3세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028년엔 158억 달러인데 이 시장이 크게 4개로 나눠졌다는 거죠. 첫 번째는 CXL D램 시장이 125억 달러, D램 시장이 가장 크네요. 두 번째 이 주황색이 CXL 메모리 익스펜더 컨트롤러 시장,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시장.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약 10억 달러 150분인데 CXL 메모리 익스펜더, 메모리 익스펜더 이 시장도 굉장히 크네요. 다음에 CXL 스위치 시장이 1,400만 7억 4,100만 달러. 그래서 제일 큰 게 이게 CXL 익스펜더 컨트롤러 시장? 네, 익스펜더 시장이 제일 크네요. 익스펜더 시장, 다음에 CXL D램 시장, 그 다음에 컨트롤러 시장, 다음에 스위치 시장. CXL에 관련된 이러한 제품들이 D램이 필요하고, 익스펜더 컨트롤이 필요하고, 메모리 익스펜더가 필요하고, 스위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CXL이 시장에 나왔을 때 엔비디아가 콧방귀도 안 꼈죠. 그러면 왜 엔비디아는 CXL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AI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는 CXL과 유사한 개념의 NVLink를 개발해서 채택을 중이었기 때문에 CXL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소극적이었죠. AMD의 제노와 CPU에는 PCIe 기반의 CXL 랜이 128개나 사용된 반면 엔비디아 H100에는 GPU에는 16개만 사용되는 거죠. 128개, 16개. 당연히 엔비디아 쪽에서는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거죠. CX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 간의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우 레이턴시에 집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즉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검출하고 재정성 요구 없이 스스로 수정하는 기능인 FEC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속도를 좀 줄이더라도 사후의 에러를 교정하지 못하므로 속도를 좀 천천히 하면서 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었는데, HBM의 NVLink는 반대라는 거죠. 속도 있게 한 다음에 후에 이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러한 것들이 HBM을 만드는 엔비디아 눈에는 안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속도로 측면의 문제라든지 엔비디아가 사용한 링크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뒤처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했다. 왜 또 시장이 커지지 않았느냐? 더구나 CXL의 메모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직은 부족했다. 클라우드 기업이 사용하는 서버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DDR 기반의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상태이다. 하지만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올해 CXL이 꽃이 피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수혜 종목이죠. 수혜 종목. 삼성전자. 10년 넘게 투자한 삼성 결실을 보나.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SK 하이닉스도 뒤떨어지지 않게 해서 CXL 개발에 나서고 있다.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에 자사가 자체 개발한 CXL 메모리 구동 최저가 소프트웨어인 HMSDK의 주요 기능을 세계 최대 오픈소스 운영 체제인 리눅스에게 탑재했다고 발표를 했다. HMSDK는 기존의 메모리와 확장된 CXL 메모리 간의 대역폭에 따라 차등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해 기존 운영 프레임을 조정하지 않고도 메모리 패키지의 대역폭을 30% 이상 확장해주는 그러한 반도체다. 또 이 소프트웨어는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더 빨리 메모리로 옮겨주는 접근 빈도 기반 최저가 기능을 통해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을 12% 이상 개선해주고 있다. HMSDK, 소프트웨어인 HMSDK를 개발해서 리눅스와 연계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가고 SK 하이닉스도 추격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XL로 관계되는 삼성전자가 1번, 삼성전자는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엑시콘은 2022년 삼성전자 공동으로 CXL 1.1-1 테스터를 개발한 데요. 올해 1분기 CXL 2.0 테스터 개발을 완료했다. 이건 반도체 테스트장 장비죠. 엑스콘.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네오셈이죠. 가장 CXL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다. 동사는 메모리 테스트 장비 생산업체이죠. CXL 메모리 테스트 관련 1.0, 2.0 검사 장비를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네오셈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2.0 버전 검사 장비를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오셈 아주 중요한 기업이다.
바드는 자회사, 이음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약 63억을 추가 투자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다. 이음은 바드가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자회사죠.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 표준 CXL 기반의 반도체 제품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얘들은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죠. CXL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와 함께 CXL DRAM, CPU, GPU와 연결되어 있는 CXL 스위치 반도체를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삼아 데이터 센터 반도체 시장을 이끌 예정이다. 아하, 컨트롤러가 아니라 CXL 스위치 반도체를 만드는 거네요. 예, 파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또 당연히 기판 시장이 필요하죠. 기판이 PCB 제조 전문 기업인 TLB. 최근 CXL 메모리 모듈 PCB 개발 완료를 주도한 대표적 기업입니다. 동사는 다른 PCB 업체와 달리 메모리 모듈 PCB 개발에 주력하면서 CXL 분야의 독보적 지위를 선점하고 있다. TLB. 동사는 10개 모델 중 8개 모듈이 단독 납품될 정도로 PCB, CXL 관련 PCB 업체의 1등이다. TLB. 코리아 서킷도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가 한번 들어갔는데 PCB 생산 전문 업체로 AI나 서버용 고사양 PCB를 개발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언급되고 있다. 오킨스 전자도 중요하죠. 네. 반도체 검사 장비용 소켓, 커넥터 전문 업체로 지난해 CXL 생산 기반이 된 DDR5 메모리 테스트용 인터페이스 개발을 완료를 했다. 오호. 오킨스 전자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전자 부품이나 반도체 검사에 사용되는 IC 소켓 및 서멀 프로텍터, 산업용 전자 개폐기 제조를 하는 회사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도시바의 범인 소켓 납품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하, 검사 장비 소켓을 납품하고 있네요.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QRT. 하이닉스 자회사죠. 반도체 설계의 필수 과정인 신뢰성 평가, 제품 생산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종합 분석 서비스, 이를 통해 첨단 신뢰성 분석 장치를 개발을 하고 있다. 잘 만들어졌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주는 거죠. LLM과 CXL 등 저전력 고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회사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다. 다음에 이제 팹리스 기업은 퀄리터스 반도체가 이제 시장에 두드러집니다. 속도가와는 PCI를 CXL로 적용하게 논의되면서 수혜가 전망이 된다. 얘는 다양하게 속도를 뿌려주고 레이턴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 베이실리콘의 PCLE 6.0, CXL 3.0용 IP를 공급하며 기술을 입증을 하고 있다. 퀄리터스 반도체도 좋아 보입니다. 이 중에서 두 개만 사라면은 저는 뭐 당연히 뭘 사야 됩니까? 네오셈하고 퀄리터스 반도체 이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 CXL 관련된 밸류 체인인데 메모리, 스위치, 컨트롤러, 프로세서, 기타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걸 붙여놓고 한번 쭉 보셔야 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장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CXL이 왜 시장에 다시 뜨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 삼성전자는 좀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CXL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